지금부터는 이제 질문보다는 빨리 이제 받아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준비됐습니까? 예스 하면 바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예스? 말하기 핵꿀팁. 이제 작은 대회부터 나가는 게 좋아요. 타설 대회들도 있어요. 그냥 돈만 주면 거기서 막 대본도 주고 막 그냥 발표하면 그냥 상도 막 대상 엄청나게 여러 명 주고 막 이런 대회도 있고, 대회는 많은데 그런 대회를 처음에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제대로 된 유명한 대회, 뭐 ESU 대회라든지 뭐 코리아 헤럴드 대회라든지 외국어 대회 말하기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에 나가면 이제 진짜 진정한 이제 대회가 되는 거죠. 이런 대회는 또 대상 타기도 이제 만만치는 않지만 계속 준비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슈퍼맘 전용 대회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뭐 프랑스어 말하기 대회, 중고 말하기 대회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좋죠. 뭐 각 대사관별 말하기 대회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준비하면 되는데, 뭐 이제 예선과 이제 본선이 있죠. 그래서 물론 대회들마다 이제 다 달라요. 어떤 대회는 MP3만 제출해라, 뭐 그런 대회도 있고, 어떤 대회는 동영상으로 제출해라, 이제 그런 대회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동영상으로 제출하는 거 혹은 뭐 예선 MP3로 제출하는 거 다 다릅니다. 뭐 ESU 대회 같은 경우는 맨날 이렇게 말하죠. 본선 대회에서는 스크립트 없이 달달 다 외워서 발표를 한 다음에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어를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짧지만 굵고 강하게 준비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준비, 짧은 질문들을 수백 문장, 수천 문장을 질문을 엄마가 해야 되면 아이가 답하는 식으로 연습 어마무시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선 참가를 MP3 녹음 파일과 원고를 제출하는 곳이 있고, 또는 동영상과 AVI 파일이라 그러죠. 원고를 제출하는 곳이 있어요. ES 대회 같은 경우는 MP3 녹음 파일과 원고를 같이 제출하죠. 근데 이제 녹음실에 가서 이제 학원들에서는 아예 녹음실에 단체로 가갖고 깔끔하게 녹음을 다 3분에서 4분짜리를 애들이 해줘. 그래서 애가 기침하거나 발음이 안 좋은 부분만 기가 막히게 다시 그 부분만 녹음, 펀칭한다 그러죠. 그 부분만 녹음해서 쫙 음질 높여갖고 기가 막힌 MP3를 다 녹음을 하죠. 녹음실 대여는 뭐 시간당 다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하기 때문에 이런데 녹음실 전문으로 그냥 엄청나게 그냥 동네 지역 부산 뭐 이런 데도 치면 녹음실 치면 많아요. 그래서 가서 녹음 다 하고 오죠. 그래서 1시간 안에 아이가 3분짜리 녹음하라고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가서 1시간 돈 빌리는 값 내고 그냥 다 같이 녹음을 하죠. 그러면 그거 깨끗하게 음질로 해서 MP3로 다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나 그냥 집에서 핸드폰으로 딱 MP3 녹음해서 녹음한다 그러면 제가 하나 팁 알려드릴게요. 방문 꽉 잠그고 이런 방문 틈 사이를 이불로 가리거나 해요. 왜냐면 틈 사이에 공기에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리면 이상하게 웅웅웅 울리는 소리로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굉장히 깔끔하게 예선 전에 MP3 음원이 좋은데, 어떤 애는 막 웅웅 들리고 바람 소리 엄청 들리는 거는 사실 여기다 킁킁킁 막 콧바람 소리 되고 참 이게 아마추어적으로 녹음을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막 점점점 녹음 단가 싸져갖고 뭐 동네 어떤 지역대는 막 시간당 뭐 10만 원인데는 막 5명이 가서 2만 원씩 넣어갖고 아예 녹음실 가서 녹음하는 애들도 많은데, 이왕이면 녹음실 가서 녹음하거나 아니면 입을 뒤집어 쓰고, 최대한 이 방음 형태죠. 입을 뒤집어 쓰고 종이 소리 안 나게 하고 핸드폰을 너무 가까이 대지 않고 한 요 정도 급에 대고 여기에서 깨끗하게, 너무 가까이 되면 콧소리 흠소리 다 들립니다. 너무 멀리 되면 작게 나오고 한 요 정도 급 요렇게 요 스피커 방향으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들고, 아니면 웨어버려 갖고 하든지 아니면 들고 천천히 정확하게 3분에 맞춰서 녹음을 한 요 정도 거리 돼 갖고 MP3로 요걸로 녹음해도 되고요. 여하튼간에 이제 MP3 녹음 파일과 원고 제출하라는 데가 제일 많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채점 평가를 하면 이제 성적을 발표하고 결선을 하죠. 동영상으로 제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제출할 때는 여러 번 녹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로 녹화된 거를 해야 되는데, 동영상 녹화할 때도 문 닫고 가장 최적화로 평상시보다 조금 더 크게, 너무 바짝대지 않고 전신으로, 이제 왜냐면 전신으로 했을 때 이 아이의 전체 이 동작을 보거든요. 요렇게 바짝 찍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무릎팍까지 다 찍죠. 그래서 무릎팍까지 찍어갖고 영상을 이제 보내는 대계고, 스피치 대회 때 마이크 대고 하나요. 지금은 이제 집콕 대회란 말이에요. 다 집에서 대회하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이러고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 없이 하죠. 옛날에는 스피치 대회 할 때도 요만한 이 대회나 아니면 이런 스탠딩 마이크를 다 세워주고 했는데 오프라인 대회가 다시 이제 개최된다면 여러분 아이들은 마이크 앞에 됩니다. 이제 말하기 예선은 대부분 이제 3분에서 4분이고 본선은 한 4분에서 5분 정도 됩니다. 본선이 한 5분짜리가 되게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말하기 대회 뭐 많이 나가본 사람들은 이거 뭐 당연히 알겠지만 거기서 정해준 분수를 맞춰주셔야 돼요. 5분 안에서 하라 그러면 5분 안에서 해야지 5분이 넘어가면요. 이제 그때부터 감점이에요. 뭐 6분, 7분? 삑! 해서 이미 더 이상 자기 말하고 있는데 삑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5분 안에서 끝내라 그러면 5분 안에서 끝내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채점 기준입니다. 뭐 코리아 헤럴드라든지 ES 에듀라든지 수많은 이제 대회의 이제 채점 기준들을 보면 ES 에듀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100점 만점에 100점 40점은 발표자가 적절한 주제로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를 했냐. 그리고 그 주제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와 예시를 풀어냈냐. 그러니까 원고 내용이죠. 40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30점은 expression and delivery. 이제 딕션이죠, 딕션. 발표자가 듣는 사람으로 이해해요. 청중이라든지 이 심사위원들이 들었을 때 분명한 발음으로 발표했냐.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다 들리게 했냐. 그게 너무 작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크게 해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남의 잘하는 애들, 대상 영상이라든지 원어민 아이들의 영상을 많이 보여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나? 그 사람, 아니, 한국말 대회에 나간다 그러면 한국 사람 말 많이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브리티시 억양으로 말하기 대회 나간다 그러면 브리티시 억양으로 말하는 영상을 많이 보고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대회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거울 보고 연습했다. 저는 이거 비추입니다. 거울 보고 연습을 하면 내가 이 거울을 보잖아요. 이 거울에 또 다른 내 시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내 이 두 눈깔의 신경이. 내 거울에 보고 뭐 이걸 보고. 제일 좋은 거는요. 내가 그러면 이 거울에만 익숙해졌다가 나중에 이 수많은 관객 앞에서 보면 이 바로 내 앞에서 거울 본 거랑 또 다르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집안 식구들 모여놓고 그 앞에서 발표하거나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내가 발표한 거를 핸드폰 영상으로 내 모습을 다 전체를 봐봐라. 여기서 나 어색했다. 여기서 내가 눈깔 돌리네. 여기서 손을 너무 베베꿨네. 굉장히 관계가 입장으로 보고 내가 탁탁탁탁 틀린 데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상 또는 식구들 앞에서 말하면 일단 떨리는 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식구들 앞에서 말하면서 동시에 영상을 찍는 게 최고입니다. 무대 위에 공포를 없애려면 식구들 앉혀놓는 거고 내 자신은 엄마와 함께 빨리 모니터링하고 이 부분 여기서 내가 이러네.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액션 좀 더 추가하면 좋겠네. 이거는 영상을 찍은 거. 그래서 비디오 하나 딱 앞에 갖다 놓고 비디오 앞에서 생쇼 해야 돼요. 그럼 비디오가 관객이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요만한 카메라가 지금 요 앞에 있거든요. 제 앞에. 카메라가 여러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이러기도 하고 뭐 이러고 하고 저 물 좀 먹을게 하고 막 이 앞에서 울기도 하고 이 앞에서 전 모든 생쇼를 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핸드폰 이거 삼각대에 사다 놓고 딱 이게 관객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스터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스터디 맨날 하면서 이거 보고 자기 얼굴 나온 거 보면서 처음에는 나 저렇게 나왔어 뭐 이러지만 자꾸 보면서 자기도 저럴 때 저렇게 해야지. 이게 솟구친단 말이에요. 영상을 자기 자신을 되돌려 보는 건 영상만큼 제일 좋은 거 없어요. 카메라는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찍어 남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참 중요하고 아주 좋은 원고가 아주 재밌고 독창적인데 예전에 헬렌맘님이 대상을 참 많이 타셨죠. 그래서 대상 타는 그 꿀팁을 한번 카페에 올려주셨어요. 참 제가 공감 가는 게 정말 원고는 내가 쓰는 게 많다. 남이 써준 데모는 남이 영장은 해줄 수 있고 감수는 봐줄 수 있어도 남이 써준 데모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서 아이가 신이 나서 얘기를 말이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헬렌은 자기 축구 얘기를 썼었죠. 또로롱님도 굉장히 우수상 높은 상을 탔는데 또로롱님은 누나와 동생과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근데 그 얘기를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학년 그 나이에 맞게 정말 재밌게 호호 하면서 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9살짜리가 우리나라는 성형 천국이고 성괴녀들 뭐 이런 얘기하면 그게 와닿겠어요? 응?
뭐 K-pop, K-culture에 대해서 초등 9살짜리가 얘기해도 별로 그렇게 썩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장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 내 이야기, 하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아주 재밌게 정말 생생하게 재미없는 대본이라도요. 참 연기력과 함께 하면 정말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 절대 고리타분한 원고는 안 돼요. 옛날에 초등 30명 중에서 20명이 다 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불과 그 대회 열리기 20일 전인가 다 나로 발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거였어요. 다 나로, well today 뭐 historical moment 나로 다 나로 하는데 참가번호 2번 the entry number 2 뭐 부산의 무슨 초등학교 2학년 김미향 grade 2 그러면 걔는 나오면 나로 또 나로 하는데 나중에는 심사위원들이 oh no not again 뭐 이러고 나중에는 어떤 애는 울어. 저쪽에서 이미 나오기 전에 이제 대기석에서 막 이미 울어. 그래서 왜 그래 너 울면 안 돼 너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나로 우해요 이런데 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로 개너무 나로 그래서 나로 마지막 30번 저도 나중에 막 졸려갖고 이러면서 entry number 30 계속 제목이야 historical moment now 그러니까 나중에 막 참가객들이 다 웃어 이런 거 뭐 이러고 막 미국 사람들이야 no 뭐 이러고 막 나이롱 박수 보내는데 맨날 now 또 now 하는데 이건 완전 이게 그러니까 절대 유행을 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만약에 다음 달에 말하게 되었다 그럼 다 코로나, 백신, 변종 바이러스, 뭐 K 방역 또 이럴 거 아니야. 이러면 감점이야. 뻔할 뻔짜의 주제, 너무나 흔해 빠진 주제, 뭐 K-pop, K-culture, K-문화는 무조건 감점이에요. 그 흔해 빠진 건 그만하셔야 돼요. 우리끼리 자긍심 가지면 돼. 그치만 말하기 대회 나왔을 때는 독창적, only me, only my script,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인 대본, 좋은 원고, 좋은 발음, 좋은 억양.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 여러분들이 대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많은 학생들이 대본을 구글 번역기를 돌리거나 아니면 뭐 주변의 번역사한테 돌렸을 때 착각을 하고 써온 거 보면 스피치 대본 아닌데 이거는 웬 에세이 대본인데 라고 하는 대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어체로 자꾸 쓰고 있어요. 스피치는 무조건 구어체로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대화 나누듯이 well, you know what?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지 내가 문어체의 독해 지문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생각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스크립트가 없는 것처럼 정말 말하는 것처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 어떤 주제를 주면 소제목을 참 재밌게 말해야 돼요. How to love my neighbors.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 그러면 제일 바보가 그 주제 갖고 How to love my neighbor is 이러면 이제 하수라는 거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 그랬다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기가 막힌 재미난 수많은 걸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은 이렇게 난 사랑하렵니다. 그러면 이제 바보라는 거예요. 주제만 좋지 소제목과 나만의 제목과 스토리는 알고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만 그냥 듣다 보면 그냥 깔깔 그냥 완전 새로운 스토리가 되어야 돼요. 많은 대본들을 보면 질문이 없어요. 시작할 때는 질문 던지기. Hey guys, who's your favorite group? Huh? BTS? Oh, you like 소녀시대? Oh, you like EXO? Alright. Well, today I'd like to talk about 이러면서 딱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게 요즘 참 유행하는 대본이에요. 처음부터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Hello, my name is 박현영. Do you like Blackpink better or do you like 소녀시대 better? 뭐 이런다든지 뭔가 이렇게 괜히 인트레스팅한 질문으로 처음부터 미끼를 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 갑자기 이제 막 청중이 굉장히 이끌려들어서 내 말에 같이 끌려오잖아. 그럼 BTS. Do you like BTS better? Or do you like 뭐 누구 better? 막 BTS. 그럼 I see. Well, 그래서 today I'd like to talk about Korean Idol system.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을 확 일단은 결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영어로 이제 gathering이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적재적소의 속담, 비유, 인용, 질문 던지기는 참 요즘 말하기 대회에 있어서 가산점을 받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현진이가 예전에
마법의 샘물이라는 원고를 했어요. 마법의 샘물을 제가 이제 각색을 해갖고 I wanna become Angelina Jolie, 뭐 I wanna become Tom Cruise. 그래서 그걸로 이제 깔깔웃게 웃긴 얘기로 하다가 마법의 샘물 하다가 근데 꼭 속담을 마지막에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There's an old saying.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하면서 딱 속담 하나를 딱 비유를 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다들 똑같이 고개 숙이고 가산점을 주더라고요. 내가 막 지금까지 막 까불고 웃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 내 포인트가 딱 마지막에 속담 하나를 딱 하나 갈겨대면 그거만큼 죽여주는 오도리가 없어요. MSG가. 그래서 적재적소의 속담, 비유, 인용 뭐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이런 Socrates said, know yourself.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했다. 네 자신을 알라. Socrates said, know yourself. 이런 누가 했던 말의 인용. 속담. 요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마지막에 하나 할 때는 굉장한 가산점을 받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항상 각 문장의 첫 번째 대본을 하이라이트를 쳐놓으세요. 그러면 어떤 중간에 까먹어도 그 다음 문장의 첫 번째가 이 이미지로 이게 이 머릿속에서 기억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later on, so, when 이렇게 빨간 그런 것들을 뭐 하이라이트 색을 치거나 빨간 동그라미 해두거나 하면 내가 수없이 대본보다 나중에 대본 안 보잖아요. 대본 안 보고 외우지만 이미 대본의 이미지까지도 같이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본선대회 나가서 뭘 하나 중간에 마지막에 문장 어디까지 얘기했어. So he was going. 그런 다음에 then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아무 색칠도 안 칠해 있자면 이미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문장의 첫 단어를 다 하이라이트 색깔 쳐주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거든요. 이것도 참 중요하고요. 좋은 억양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억양 그랬죠. 너무나 뻔할 뻔짜에 한국식 억양으로 말하는 것보다 외국 억양해야 되는데 그 억양은 많이 원어민의 억양을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원어민의 억양을 똑같이 따라하는 섀도우 리딩이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실제로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발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억양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제스처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자연스러워요? Hi everybody! What is your favorite food? I really would like to know your favorite food. Do you like kimbap? Or do you like steak? Or do you like tteokbokki? You know what my favorite food is? My favorite food is 족발. Do you know what 족발 is? 이거랑 Hello everyone. Today I would like to talk about my favorite food. What is your favorite food? Do you like tteokbokki? Do you like kimbap? Do you like steak? Do you know what my favorite food is? My favorite food is tteokbokki. I like tteokbokki because it is hot and spicy. 둘 다 목소리는 크게 있는데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건 당근 1번이죠. 이러면서 이런 억양들 있죠. Or do you like steak? Do you know what my favorite food is? 이런 억양, 이런 눈빛, 이 모든 게 훨씬 1번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다 목청이 커. 다 연습해갖고 다 북한 애들 같아. 다 목청 크고 다 좋아. 이러니까 여기서는 아이 저놈도 잘하고 저놈도 잘하고 한 6년 전에 대회 MC를 봤는데 심사위원도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가서 또 MC도 보고 양쪽 다 했거든요. 근데 파주 영어마을 사람들하고 나중에 중간에 쉬는 쉬어서 그랬어. 너 누구 1등 시켰어? 그랬더니 다들 I don't know. 큰일 났대. 다 잘해. 다 목청 크고 그 거기서부터는 naturality 누가 가장 자연스러운 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가장 이 인트레스팅한 대본에 이제 중점을 두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은 주제인데도 같은 스토리인데도 정말 전달력이 큰 차지거든요. 근데 전달력은요 정말 이 아이가 얼마만큼 목소리 그리고 발음 연기 그리고 목소리의 톤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한국어로 기, 영어로 에너지라 그러죠. 말하는 사람이 에너지가 없으면 듣는 사람은 바로 기가 꺾여요. 아니 나 때문에 상대방이 기가 처지면 안 되죠. 에너지, 기운이 처지면 안 돼요. 그래서 참 대회 대상 역대급 수상자 우리 카페의 헬렌 양을 봐도 그렇고 써니 파이브님의 따님, 뭐 도로롱님 우리 수많은 수상자들 우리 뭐 울산의 별이맘님 그리고 귤나무님 우리 상 타신 분들 보면 아이들이 쩌렁쩌렁 하잖아요. 이 초동생들의 매력이 뭐예요? 초동생들이 조곤조곤 애교스럽게 말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말하고 해요. 물론 일부 한국 심사위원자들 중에서 삐딱
삐딱한 멘트를 쓰는 분이 있어요. 너무 오버하며 너무 과하고 뭐 이러지만 이상하게 대상 막상 보면 미국인들의 점수, 원어민들이 점수를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삐딱하게 말한 사람들이 가려집니다. 원어민들은 얄짤 없어요. 제가 20년 동안 맨날 원어민들하고 말하면 너무 목소리가 적고 너무 tone down 뭐 이러고 자꾸 이런 애들을 못 봐요. 자기네들은 일단 딕션 이해가 되고 목청이 크고 시원시원하고 일단 크게 들려야 돼요. 실질적인 원어민들은 일단은 목청 크고 시원시원한 애들을 좋아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누가 좀 오버했나니 목소리가 큰나니 가짜는 심사평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심사평에 너무 따라서 내가 조근조근 말하고 오버하지 않고 작게 하면 본인 손해냅니다. 결국은 한국 사람 심사위원 눈치 보느냐 원어민 심사위원 눈치 보느냐지만 배점은 원어민들이 더 많이 주고 심사위원 숫자도 원어민들이 더 많은 거,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저같이 한국 사람 심사위원 중에서도 쩌렁쩌렁하고 딕션 좋은 걸 선호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간혹 삐딱한 소수의 사람들이 무슨 목청이 너무 크네 가짜는 소리하고 완전 개떡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전 그런 심사위원들하고 말도 안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피치라는 건 대중 앞에 연설하는 거예요. 퍼블릭 앞에서 연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꾸 조곤조곤하게 목소리로 말해봤자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을 다 깔깔 웃게 만들고 싶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게 하고 싶다면 크게 말해야 되지, 절대 작게 말하는 건 유리하지 않아요. 나는 목청이 적은 애가 대상 탄 걸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가장 이제 중시하는 부분은 정말 이해되는 스피치를 했느냐 공감 가는 스피치를 했느냐입니다. 너무 어려운 용어, 어려운 어휘를 쓰면요, 쟤는 누가 써줬구나, 쟤 9살짜리 밖에 안 된 애가 저런 대학생이 쓴 어휘를 써가면서 막 사자성어 뭐 이런 거 16세기 고사성어를 써가면서 말을 해? 근데 저게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기 쉽게 1학년이면 1학년답게, 4학년이면 4학년답게, 중학생이면 중학생답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고차원적으로 너무 난해한 용어라는데 어려운 용어를 쓰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심사위원들은 이해는 된다지만 이해가 정확하게 되느냐에 그 표시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해 안 된단 말이야. 너무 고난도. 청중이 이해를 못하고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데 관객이 깔깔대고 웃어야 돼요. 관객이 같이 이해되고. 내가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관객을 웃길 줄 안다면 그 아이는 100점이에요. 관객이 또는 웃거나 아니면 오 하고 집중해서 그 아이를 쳐다보면 난 성공한 거예요. 내 말에 3분 동안 이 사람들이 집중을 해줬다는 거. 근데 그만큼 집중을 3분 안에 시켜야 되는데 벌써 1분 지나자마자 애들이 딴청하고 딴 생각했다면 걔는 거기서 그 원고 내용이 재미없거나 그 아이의 제스처나 목청에서 이미 기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 이꼴은 뭐냐? 강약 중강약의 톤과 목소리와 그 아이의 그 모든 기 에너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원고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감 가는 스피치를 하느냐. 내 이야기를 듣고 막 미국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 그리고 막 가만히 이렇게 좀 심각하게 보거나 이 공감 가고 좌중이 조용하고 나를 봐준다는 거는요, 내용이 상당히 재밌고 스펙타클하거나 아주 재밌거나 interesting이라는 단어는 흥미와 재미가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fun은 그냥 재밌는 거고 interesting, 굉장히 interesting 해야 돼요. 그리고 근데 인트레스팅한 대본인데 내가 더럽게 지루하게 말하고 촥 가라앉은 분위기로 말하고 제스처 하나 없이 말하고 이러면 전달력, 딕션이 안 돼갖고 이제 이거는 이제 떨어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원고와 좋은 발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너무 빨리 말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말해서도 안 돼요. 너무 빨리 말하는 아이들은 공통점이 이제 대본 까먹을까봐 이제 급히 말하는 아이들인데, 이제 그런 아이들 보면 이제 점점 호흡이 가빠지면서 이해하기 이전에 듣는 사람이 불안해 죽겠어. 그러면 벌써 이 아이는 감점이에요. 그리고 너무 느리적거리게 말하는 아이는 상당히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Hi everybody. Today I would like to talk about Korean SAT system. Korean high school students study very, very hard. 이거 하고요. 너무 빨리 하는 애는 또 이렇게 합니다. Hello everybody, today I would like to talk about Korean SAT system. Korean high school students study very hard. 이러면 얘는 외워서 막 빨리빨리 막 까먹기 전에 이제 내뱉어 보인다는 티가 나는 거죠.
가장 적절한 애는 Hello everyone, how are you today? Well today 벌써 딱 쉴 땐 쉬고 강약 중강약이 있어요. Well today I would like to talk about Korean SAT system. As you know, Korean high schoolers study very, very, very hard. They only sleep 2 hours a day. 이러면 빨리 말할 건 빨리 말하고 천천히 Korean SAT 이런 거는 천천히 하고 그러니까 강약 중강약과 이 속도가 있어.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제스처가 없으면 감점입니다. 제스처 점수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도 말할 때 상당히 손 제스처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계속 이러고 이렇게 얼굴만 보이고 계속 말하면요 상당히 지루할 겁니다. 근데 말하다가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막 이래가면서 막 아유 뭐 이래가면서 굉장히 저도 손 제스처가 많은 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스피치로 굉장히 많이 해왔던 사람이고 스피치 대회를 수백 회를 MC를 보고 또 스피치를 제가 하는 법을 강연도 많이 해봐서 알지만 적자의 적소의 이 손동작은 무조건 스피치의 그 핵심을 더 강력하게 해주는 게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동작의 제스처를 다 Hello everyone, today I would like to talk about our favorite 이러면 완전 큰일 나죠. 왜냐하면 그 동작 때문에 너무 정신산만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얘기하다가 가끔씩 딱딱 해야 되는 거 well first, well second, well third, well this, the, that 하면서 딱딱 이 정확한 게 가끔가다 적재적소의 제스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모든 동작에 이 제스처를 붙이면 그거는 큰일 나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요. 처음 남 앞에서 말을 할 때는 호흡이 가빠져요. 왜냐면 이제 약간 이제 심리적으로 좀 떨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굉장히 떨리면서 같이 호흡도 가빠지거든요. 근데 늘 말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 보면 호흡이 가빠진 적이 없어. 말을 너무 청산유수야. 목청이 맨날 커. 그런 사람들은 늘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호흡도 되게 중요해요. 좋은 호흡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스터디 많이 외치고 하면요. 호흡이 막 많이 길러져요. 그리고 대회 준비를 하면서도 한 단계 되게 성숙합니다. 저는 대회 연습하면서 처음 출전한 애들도 막 외우면서 갑자기 엄청난 집중력과 암기력이 생겼다는 애들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자꾸 외치고 큰 소리로 자꾸 막 다시 까먹을 때부터 계속 큰 소리로 외치면서 굉장히 폐활량이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는 애들이 좋은 호흡을 많이 갖게 돼요. 중간부터 갑자기 확 기가 빠져요. 애가 기가 빠질 때가 있어요. 힘이 딸려갖고. 힘이 딸리는 애들도 있어요. 목청의 기운이 확 떨어지는.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텐션과 긴장감이 있어갖고 그 사람 말에 집중하게 해야 됩니다. 재미난 부분. 이 부분 너무 재미난 부분이야. 이 부분은 이게 하이라이트면 그런 거는 과장해서 표현하고 목청을 크게 해야 되고 굉장히 핵심 부분인데 가만히 차렷해서 얘기하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자기가 강조할 부분에서 자기가 목청도 크게 하고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제스처나 억양을 그냥 밋밋하게 넘어가면 진짜 핵심 부분을 강조를 못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저는 강약 중강약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각대고 소리를 질러대는 것도 좋진 않아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박현영. Today I would like to talk about my favorite food. 이러면 정신이 없겠죠. 근데 강약, 중강약으로 말하는 연습은요. 자기가 어느 파트가 제일 중요한 단어인지 동글뱅이를 치는 거예요. 그 부분만 내가 조금 힘을 더 준다. Hello everyone. Well today I would like to talk about my favorite food. What is your favorite food? My favorite foods are 김밥, 떡볶이, 라면, and dumpling, which is called mandu. 이렇게 단어들이라든 이런 거는 강. 근데 나머지 my favorite foods are 할 땐 약간 약. 요런 것들도요. 중요한 단어를 동글뱅이를 많이 쳐두세요. 요 부분은 강약 중강약의 강에 해당되는 거는 원고 대본이 다 끝나면 동글뱅이를 쳐놓으면 그 부분은 내가 좀 강하게 하거나 제스처를 써거나 억양을 달리하거나 할 때 my favorite foods are 김밥, 떡볶이, and 라면. 벌써 틀리잖아요. 요런 것들을 연습을 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강약 중강약만 잘해도 굉장히 대본을 말할 때 맛있게 들려요. 연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중간쯤에 연기 한 번이라도 안 들어가고 뭐서 So my mom got angry. 현영, please go. 뭐 이런 식의 연기 하나쯤. 그리고 뭐 언니랑 나랑 So me and my sister was fighting back. 뭐 둘이 싸웠다, 머리채 잡고 싸웠다 이거에서 하하하하
뭐 이런 거 한 번쯤 집어넣어주고.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말하기 대회 전국대상 탔을 때 언니랑 저랑 이제 머리 쥐뜯고 싸웠다 이거야. 전 둘째인데 중간에 껴갖고 언니만 이뻐하는 것 같아서 머리 쥐뜯고 싸웠는데 So me and my sister had a big fight. 하하 하야 하야 뭐 이거 한 두세 번만 했는데 자지러지더라고. 사실 그 별로 그렇게 웃긴 것도 아닌데 표정이 웃겼을 수도 있고 하야 이씨 이러니까 막 되게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간에 되게 유치한 몸동작이나 이런 게 의외로 점수를 많이 따요. 제가 10년 전에 어떤 데가 엄청난 상태, 국무총리 상탄 애가 있는데 뚱한 애인데 집에서만 혼자 모델 연습을 했다 이거야. 자기는 항상 꿈속에선 모델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음악을 준비해서 또 음악도 딱 틀어대니까 음악 앞에서 막 패션 모델처럼 그 잠깐 5초 동안 보여주는데 어마무시하게 다들 배꼽 잡고 웃더라고요. 몸이 또 되게 유연해갖고 I wanna become 뭐 in reality 꿈에서는 나는 모델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이라 이거 하면서 막 캣워크를 막 하는데 야 저놈 대상 타겠다 했는데 진짜 대상 타더라고요. 처음부터 막 내가 웃겨야 되겠다 그럼 안 웃겨요. 재미있는 동작이라든지 액션 이런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감정적으로 감동을 주는 대본들도 많아요. 근데 그 감동의 잘못 본인이 푹 빠져갖고 막 눈물 펑펑 흘리다가는 그것 때문에 목소리가 이제 많이 망가져요. 막 울다가 보면 이제 So I like but they thanks to my 이러면 이제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 자기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굉장히 애들은 막 웃겨도 자기는 살짝만 웃고 그 다음 넘어가고 굉장히 감동스러운 거 확 얘기해도 자기가 그 감동에 빠져서 막 울고 이러면 감점이 되기 쉬우니까 너무나 감정적으로 본인이 감정에 빠지지 않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회 당일날 아침에 너무 많이 먹고 오지 마세요.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대회에 와서 토하는 애들을 많이 봤어요.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였었는데 그날 아침에 김밥하고 오뎅을 먹었는데 다 토하고 완전히 토하면서 애가 기가 다 빠진 거야. 그리고 막 이게 막 대본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그냥 가더라. 기권하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아주 좀 배고플 정도로 살짝만 먹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옷을 너무 꽉 끼는 옷을 입고 오면 불편해요. 너무 꽉 끼잖아요. 뭐 넥타이를 막 꽉 끼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거에 막 콕콕 이게 초킹이 와갖고 애들이 힘들어서 좀 편안한 옷을 입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처음부터 1등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번 대회는 우리 그냥 맘 편히 서울 구경하고 오자.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갔다 그러면 서울 구경하고 엄마랑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어떤 애들이 이렇게 잘하나 보고 우리는 다음 대회를 노리는 거야. 이러면서 아이를 가장 마음을 편하게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1등 하면 아이는 그것 때문에 사실 너무나 강박관념을 많이 갖게 돼갖고 사실 많이 못하는 애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맨날 까먹을까봐 애들이 대본 까먹어 걱정하는데 뭐 어때? 야 따먹어 I'm sorry 그러고 그냥 웃으면서 나와. 야 괜찮아. 많이 그러고 따먹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 그 다음 따덕. 이런 것들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 처음은 참가하는데 의의를 둬야 돼요. 그래서 서너 번 많이 참가하면 애가 그 다음부터 그 쿵쾅대던 게 상당히 한 10번 나가면 둥둥둥둥 되는 게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막 무대 위에서도 뛰어놀고 예선 되기 전에 좀 미리 일찍 무대 가면 거기 애들하고도 막 같이 얘기도 나눠 먹고 밥까지 먹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처음에는 되게 부담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부담을 안 갖고 한 1년 내내 내가 예선 많이 다녀갖고 감을 익힌다. 근데 운 좋으면 5등하고 4등하는 거고 그러면서 한 2년 넘게 다니면 이제 벌써 빠꼬미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서서 입상을 하면서 점점 좀 높은 상을 원하는 거지. 처음부터 3등 했어도 저는 막 박수 쳐주고 막 우리 집 스테이키 파트하고 현진이 막 행가래 치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처음부터 자꾸 대상 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 얘기 좀 하고 싶고 오늘 강연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은 나 댓글이 적으면 이제 강연 이런 거 안 해. 정말 지켜보겠습니다.